유대인들 사이에서조차 한국인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한국인은 유대인과 더불어 높은 평가를 받는 민족입니다. 다수의 역사학자들은 한국인들이 이토록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를 알고 싶으면 한국의 역사를 들여다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의 조국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문명의 교차로였기 때문에 그만큼 전쟁이 빈발했습니다. 반만년 역사 속에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으로부터 크고 작은 도전과 전쟁들이 수없이 있었죠. 지금도 우리의 조국은 외세에 의해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여전히 전쟁의 위협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험성을 안고 반만년을 살아온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끊임없는 외세의 도전 가운데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성공적인 응전을 해왔습니다. 결국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지금의 위치까지 도달하게 되었죠. 그러므로 자연히 한국인들은 자타가 인정하는 우수한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수없는 도전이 빚어낸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장구한 역사와 한국인의 우수성은 많은 역사학자들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나라를 연구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들이 한국의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효가 그것이죠. 역사적으로 한국은 효라는 기본 질서를 토대로 사회를 안정되게 유지해 나갔습니다. 물론 조선 중기 이후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친 면도 있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이 효는 사회를 지탱하는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이를 지켜본 18세기 중국의 지식인들이 한국에서 확고히 자리 잡은 효문화를 부러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높이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질서 있고 조화로운 사회의 틀이 너무도 견고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기록들에서도 중국인들은 연장자와 조상에 대한 한국인들의 공경하는 마음을 문명사회의 기준으로 여겼죠. 한국과 같은 유교권인 중국에서조차 한국의 효문화에 관심을 둔 이유는 이미 중국에서 개념으로만 남은 문화가 한국에서는 여전히 그 힘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공산혁명과 문화혁명 등을 겪으면서 가족 개념과 전통적인 효의식이 상당 부분 퇴보해 가고 있던 것이죠. 한편 한국의 효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 미국을 구원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는데요. 바로 세계적인 석학인 하버드 대학의 와그너 교수입니다. 그는 대체 무엇 때문에 한국의 효가 미국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한 것일까요? 와그너 교수는 현재 미국의 가장 심각한 비극은 청소년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미국의 아킬레스건과도 같으며 이대로라면 미국의 미래에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죠. 실로 미국의 청소년 범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미국의 경우 뉴스의 25% 정도가 10대 범죄로 구성됩니다. 미국은 어린 10대 청소년들의 묻지마 총격 사건과 흉악 범죄가 잇따라 일어나 충격과 해결책 마련의 골머리를 앓고 있고 그리하여 흉악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범죄자에게는 성인과 동일한 법을 적용해 처벌하죠. 징역 50년 등 중형을 받은 소년범들은 당시를 후회하며 끊임없이 울부짖지만 그럼에도 미국 청소년 범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와그너 교수는 이러한 미국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의 효를 바탕으로 한 가족제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죠. 효는 인간이 지녀야 할 마음의 영역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일러주는 윤리의 핵심이다. 효는 또한 개인 영역으로부터 공공 영역까지 확대되어 나라와 사회에 대한 윤리로까지 이어진다. 충성과 공경은 일종의 효의 확장판이라 할 수 있다. 사랑의 첫 출발은 가정이다. 그 사랑이 사회를 성숙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든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효는 형식과 보이는 전시만을 낳는다. 슬픔과 고통에 대한 가족 간의 공감은 사회적 공감으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한국의 효와 가족제도야말로 미국의 가장 심각한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나아가 한국에 이것이 세계에 실현될 때 세계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와그너 교수는 한국의 사상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바꿀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지난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명언을 남긴 세계적인 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도 한국의 효 사상에 엄청난 관심을 가졌는데요.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는 서적을 쓴 인물로 유명하며 문명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깊은 통찰력을 지니고 있는 인물입니다. 토인비는 한국과 관련해 놀라운 일화가 있는데요. 한평생을 과거에 사라진 문명부터 현재에 존재하는 문명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를 면밀하게 관찰했던 그는 죽기 직전에 한국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일화는 제1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임덕규 전 의원이 1973년 영국 정부의 초청으로 런던을 방문하게 되면서 시작되죠. 임덕규 의원은 영국에서 토인비를 직접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토인비에게 한국의 효사상과 경로사상, 가족제도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토인비는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가 인류의 문명을 올바르게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한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토인비는 한국의 효사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니 이는 인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고, 한국뿐만 아니라 서양에도 효 문화가 전파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개인적인 희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토인비는 이미 그 전부터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에 대해 굉장히 심도 깊은 관심을 가져왔는데요. 한국의 효사상을 들은 그는 21세기의 세계가 하나 되어 돌아가는 날이 온다면 그 중심은 동북아시아일 것이며 그 핵심 사상은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갖가지 위협과 국가 간 다툼으로 얼룩진 이 세상은 홍익인간이라는 사상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동아시아의 세상을 변화시킬 리더로 중국과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꼽은 것입니다. 이에 서로가 동아시아의 중심이라고 주장하는 중국과 일본은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편 여담으로 다른 의견으로도 한국이 동아시아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인물도 있는데요. 미국 예일 대학의 랜덤 브런슨 교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는 한국이 서구권의 식민 지배를 받은 경험이 없던 터라 유럽식 문화에 거부감이 없었기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1960년대 이후 기독교의 광속 보급, 빠른 민주주의관 확립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서구의 것을 받아들여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국은 서구의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전통적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한국인은 여전히 공동체 정신과 남을 배려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중요시하다 보니 자연재해 성금 모금운동이나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 등에서도 폭발적인 저력을 발휘했다고 말했습니다. 즉, 한국은 뛰어난 유동성으로 글로벌 믹스라는 의식 구조를 선택해 서구적 요소를 한국식 그릇에, 한국적 요소를 서구식 그릇에 동시에 담아 적응력이 강한 문화를 창조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뛰어난 사상에다 서구의 장점만을 받아들이니 성장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는 거죠. 브런슨 교수는 특히 이러한 결합이 문화와 경제 분야에서 폭발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는데요. 한국인들은 원본 그대로 들여온 서구적 요소를 적절히 융화 발전시켜 세계적인 운동선수, 성악가, 연주가, 무용가, 프로게이머 등을 수없이 배출해냈고, 한류 열풍도 이러한 가치관을 토대로 탄생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가무에 남다른 재능이 있고 자국의 문화 기반이 뛰어난데 여기에 글로벌 믹스가 적절히 접목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경제 분야에서도 1960년대부터 미국, 유럽 유학생들이 그 나라 학문을 배워 돌아온 후 그걸 우리 실정에 맞게 다듬어 경제 발전을 이뤘고, 거기에 한국인 특유의 헝그리 정신과 같은 투자 및 노력이 더해져 세계 10위 경제대국까지 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한국 특유의 글로벌 믹스가 더욱더 영향력을 발휘하여 강대국 반열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한국이 또 어떤 발전을 이루어낼지 기대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